이것도 하나의 에피소드인데 재밌어요. 보면 자,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러셀이 아주 어렸으니까 유아용 침대에 누워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몇 살 정도 됐을까요? 유아용 침대. 네 살은 유아용 침대에 누워있지 않죠? 걸어다니죠. 그럼 3살이나 2살 정도 됐을 때의 얘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무슨 내용인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잠에서 깨어났을 때 이 일이 내가 기억하는 가장 오래된 일이다. 나는 괴물 같은 머리통에 달린 2개의 커다란 눈과 시선이 마주쳤다. 나는 울음을 터뜨렸고 괴물은 그르렁거리는 소리를 냈다. 그때 어머니가 뛰어 들어오시더니 나를 이화용 침대에서 번쩍 안아 올리셨다. 저리 꺼져! 어머니께서 고함을 지르셨다. 그 끔찍한 놈이 사라졌다. 아무것도 아니란다. 저건 그냥 젖소야. 어머니께서 말씀하셨다. 집 앞으로 지나가던 젖소가 열려진 창문 안으로 머리를 들이민 것이었다. 젖소는 아주 착해서 사람한테 아예 하지 않는단다. 밖에 나가서 한번 볼까? 나는 그때 어머니의 말을 완전히 알아들었다. 아무것도 인식하지 못할 것 같았던 젖먹이 쪽부터 나는 종종 깊은 잠 속에서도 그런 식으로 말을 배웠다. 여기 보니까 깊은 잠 속에서도 그런 식으로 말을 배웠다. 말을 배웠대요. 유아용 침대에 누워있으니까 한 2-3살 정도 됐을 텐데 말을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말을 알아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게 또 기억이 나니까 썼을 거 아니에요. 기억 안 나면 못 쓰죠.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여러분은 몇 살 때까지 기억이 나세요? 5살? 6살? 4살? 대부분 뭐 다 한 5살, 6살 때부터 기억이 난다.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여기 보니까 유아용 침대라는 말이 나왔고 또 저리 꺼져! 영어로 했으니까 뭐라 그랬을까요? 꺼져! Get out! 그렇겠죠. 근데 get out! 하는 걸 이 어린 러셀이 이렇게 누워지면서 get out이 꺼지라는 얘기구나. 그걸 알아들었다는 얘기예요. 나도 이제 꺼지라고 할 때 get out이라고 그래야겠다. 그렇게 알아들었다는 거죠.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면은 러셀 베이커도 천재인가? 어떻게 그걸 여태까지 기억을 하고 있을까? 천재는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뭐 기억이 난다니까 나는 게 맞겠죠. 자, 그 다음에 공간적 배경, 자라난 곳의 풍경 묘사 이렇게 돼 있죠. 이제 모리슨빌이라는 곳도 지명 이름이에요. 모리슨빌은 20세기와의 투쟁을 준비하기에는 적당한 곳이 못 되었지만 기쁨으로 가득 채워지는 유년을 보내기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곳이었다. 제일 앞에서 나왔던 그 낙원을 거닐어 보았다 하는 거하고 조금 비슷한 뉘앙스가 풍깁니다. 기쁨으로 가득 채워지는 유년. 햇살에 흠뻑 젖을 수 있는 여름에는 미나리아 제비가 들판을 노랗게 뒤덮었고 헛간엔 건초가 가득 쌓여 있었다. 뒤뜰에는 보랏빛 포도송이들이 주렁주렁 나무에 달려 있었고 할머니 댁 처마 아래로 길게 드리워진 덩굴에서 실려온 바람에는 라벤더 꽃내음이 가득 담겨 있었으며 담장엔 들장미가 만발했다. 여기까지 읽었는데 자, 여기도 보니까 이 감정이 전달이 되는 서정적인 표현들이 몇 개 나와요. 미나리 아제비, 그죠? 햇살, 그 다음에 들판, 헛간, 건초더미, 그 다음에 보랏빛 포도송이들, 그 다음에 덩굴, 라벤더 꽃내음, 들장미 이런 표현들을 보니까 굉장히 서정적이고 낭만적이다. 또 작은 낙원을 보는 듯하다. 그런 느낌이 들죠. 그래서 여러분이 어릴 적의 이야기를 쭉 쓰신다면 저런 것도 아마 기억해내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자서전을 뭐 괴로우라고 쓰는 게 아니라 행복을 찾으려고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한 기억을 많이 떠올리시면 좋아요. 그 다음에 동생 오드리를 삼촌 댁으로 보냈다. 이것도 좀 비극적인 내용인데 여기서부터는 좀 현실적인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때가 1930년대 대공황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때였어요. 먹고 살기 힘들고 경제적으로 아주 힘든 그런 시기였죠. 그래서 뭐 실업자들이 넘쳐나고 하는데 이 러셀의 엄마도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뭐 다를 바가 없고 러셀의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부가 된 거죠. 그런데 3남매를 낳고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러셀을 포함해서 밑에 동생이 둘이 있는데 이 과부가 그것도 대공황기에 애 셋을 먹여 살려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직업도 없는데 직장을 가지기도 힘든데 이렇게 이력서 쓰고 이력서 가지고 돌아다니면은 뭐 여기저기서 다 안 된다 그러고 공장들이 다 문을 닫고 거지들이 길거리에 막 돌아다니던 그런 암울한 시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먹고 살기가 힘들었겠죠. 그래서 첫 장면에 자기 어머니하고 자기가 그 요양병원 앞에서 대화하는 장면이 나왔다고 그랬는데 어머니가 치매가 걸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치매가 걸렸다는 얘기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죠. 그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진 않았는데 추측해보건데 그 어려운 시기에 3남매를 키우려고 했으니 얼마나 많이 고생을 했겠어요. 그건 짐작이 되죠. 그러니까 고생과 고생으로 점철된 그 평생이 다 끝나고 나니까 이제 다 기억을 놔버린 거죠. 그래서 치매까지 간 게 아닌가. 고생을 적당히 해야지 너무 많이 해버리면 이거는 완전히 사람이 망가져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적당한 선에서 고생을 하고 나머지 생은 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합니다. 여기서는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러셀의 동생인 오드리 여동생을 이 엄마가 그러니까 러셀의 삼촌댁 작은아버지죠. 러셀의 작은아버지의 집에다가 맡겨놓고 오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이산가족이 되는 거죠. 자기가 다 먹여 살리고 싶은데 하다가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떨어뜨려 놓고 좀 잘 부탁합니다 하고 돌아오는 그런 장면이에요. 굉장히 비극적인 장면입니다. 우리나라 50년대, 60년대 그때만 하더라도 전쟁통에 뭐 이산가족이 되는 경우도 많았고 또 그야말로 먹고 살 게 없어서 어디에다가 이렇게 위탁하는 경우도 있고 뭐 양자로 보내는 경우도 있고 친척 집안 맡기는 경우도 있었죠. 그 비슷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쓸쓸한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다. 어머니는 점점 깊어지는 수심으로 미래를 바라보았다. 결정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았다. 망연자실하게 삶의 폐허위를 지나며 어머니는 무엇을 건져야 하고 또 어떻게 건져내야 할지를 결정하기가 점점 힘들어지고 있음을 깨달았다. 골디 숙모가 어머니의 결정을 도왔다. 돌아가신 러셀 아빠도 지난 여름에 저희 집에 오셨을 때 만일 무슨 일이 생기거든 저희에게 오드리를 부탁한다는 말씀을 하셨댔어요. 그러면서 숙모는 만일 하나님께서 오드리를 맡아 키울 기회를 주신다면 오드리에게 친모가 누구이며 오빠와 언니가 누구인지를 반드시 알려줄 것이며 또 우리 가족이 오드리를 보고 싶을 때면 언제라도 환영이라고 약속했다. 이제 이별하기 바로 직전이에요. 며칠 후 톰 삼촌과 골디 숙모께서 모리슨빌에 다시 오셨다. 어머니는 두 분이 유아용 침대와 아기의 옷보따리를 옮기는 것을 거두셨다. 차에 모든 짐이 실렸을 때 어머니는 오드리를 담요에 싸서 밖으로 나오셨다. 그리고 작별 키스와 함께 오드리를 숙모의 품에 넘겨주셨다. 이런 장면이 나오고 또 다른 데를 읽어보면은 러셀이 어렸을 때 요만한 꼬마였을 때 엄마 손을 잡고 이렇게 걸어가는데 그게 어떤 장면이냐면 정부에서 주는 보조금 있잖아요. 돈이 아니라 밀가루. 밀가루를 받으러
어린 러셀의 손을 잡고 그 뭐죠? 카트를 끌고 보조금 받으러, 밀가루 받으러 가는 그런 장면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먹고 살기가 힘들었다, 그런 걸 알 수 있죠.